네. 방학 때 뭐 했니? 네? 저도 뭐 편히 쉬었습니다. 특강 하시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여기 손을 갖다 대시나 봐. 이렇게 남는 건 손가락 때문에 남는 거거든? 이렇게 남는 게? 내가 이거 끼잖아. 나는 안 묻어. 이 지문이 묻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하면 약간 손가락에 기름기도 약간 있고 하잖아. 그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방금 한 거 보이지? 남지, 그지? 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강의실을 특강에서 쓰고 있어가지고 한 20명이 듣는데 특강을 어, 꽉 차는 거지. 여기 앞줄 빼고 앉으면 이 앞줄 내가 짐덩이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먼저 그것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내신 언제 시작하는지. 네, 일단 초월이 내신 시작이 빨라요. 네, 9월 17일부터 중간고사예요. 빠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바로 내신들이 시작해요. 초월은. 그 다음 광주가 10월 첫 주 이때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앙하고 경화는 10월 2주 차죠. 그때 시험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저희가 힘들죠. 일요일을 계속. 네.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하시는 것 같던데 일요일 보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 하시는 것 같던데 일단 초월은 제가 안 할 거라 저만 5주고요. 원래는 모두가 7주인데 다른 선생님들 다 4주씩 맞춰주시려고 하신다. 저만 5주고요. 왜냐면 이 학교랑 이 학교를 제가 일요 보강을 하는데 이 학교들은 대체가 안 돼요. 특히나 광주는 대체 불가능하고 중앙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 애들이 좀 유별나 가지고 인원수도 제일 많다 보니까 제일 힘이 센 판이거든요. 근데 그 반 애들이 다른 수업 듣는 걸 되게 싫어해. 그렇지 않을까요? 네. 왜요? 싫어서요? 근데 안명재는 애들 많더라. 어, 경화. 어, 어디? 민소리는 끊었고 예설이는 갔지. 근데 그 반은 적은데 그 왜 우리 처음에 인원수 되게 많았을 때 분반했잖아. 그때 남은 애들 꽤 있는 것 같던데. 우리 반이 박살이 나고. 어, 윤서희, 서희 남아 있지. 지서연, 이마은, 장하은 남아 있는 것 같고. 음, 한 일곱 되면 되는 것 같던데. 어, 그래? 음. 4명 있는 이유가 서연이, 하은이 같은 경우, 아닌데? 걔네 그 반에서 정규 수업 들을 텐데. 최상위 반 안 가거든, 걔네. 어. 최상위 반은 지금 3명이거든. 유민성, 김현준, 정효승. 이렇게 3명만 최상위 반에 남아있거든? 음. 그러면 걔네들끼리 수업할 텐데 4명밖에 없다고? 아닐 텐데. 음. 일단 현재는 그래요. 네. 제가 경화만 유일하게 인원수가 적어요. 어, 네. 약간 나는 생각이 있긴 해. 뭐 때문인지.
그럼 작년에 뭐 너도 그 얘기 있었다고 들었는데? 내가 광주고 수업에서 음, 야한 드림이나 이런 거 많이 치는 거 때문에 애들이 어?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니까 그래서 애들 뭐 나 그래서 그때 보은장님과 상담도 했어. 어. 음. 음. 맞아. 근데 나는 그게 도움된다고 생각 안 해. 그렇게 크게. 음. 본인한테 맞는 수업을 받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개인적으로. 근데 나는 그래서 약간 오는 학생을 막지도 않고 가는 학생을 막지도 않아. 그런갑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학원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거지. 막아야지 약간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아유 싫다는데. 음. 누구? 안지후? 아 양지후? 어. 음. 나는 약간 그렇게까지 잡진 않아. 나는 일단 너네 의견을 들어보자. 일단 들어보자. 무슨 생각이냐. 공부를 할 거냐.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근데 나는 주로 상담을 할 때도 그냥 그거 위주로 가. 어떻게 할 건지. 어. 그래서 고3들이 지금 제일 많이 남아있는 반이 내 반이잖아. 교육국에. 내가 고3을 총 5명 받았거든? 왜냐면 2명은 반 옮기려고 할 때부터 이제 애초에 그만뒀고. 어. 그러고 나서 왜냐면 영어가 안 들어간대. 진로 과목이라서. 영어 시험이 안 들어가서. 어. 그거 외에 영어가 근데 영어 시험 안 들어가는 3명은 또 남아 있었어. 응. 어. 그러니까 진로 과목인 거지. A, B, C. 응. 근데도 남아 있었어.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고 지금 현재는 6명이거든. 고3들이 제일 안 나가. 희한하게. 고3들이 원래 제일 많이 나가거든. 음. 바꾸는 게 아니라 영어에 대한 해도 되겠다라는 아니란 생각. 근데 내가 좀 많이 가르쳐 본 결과 영어가 제일 사실 만만하거든. 만만해. 그래서 끝까지 영어를 붙들고 있는 게 나아. 만만하니까. 근데 영어는 조금 안 하면 금방 떨어지거든. 감이. 어. 그래서 내가 그 청운고 간 제자들 한 명은 걔네가 같은 중학교 출신이거든. 둘 다 화명중학교 출신인데 한 명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가서 물리학과를 복전공하고 있고 그 친구가 그 의대 내기 붙은 애야. 천원영. 의대 네 군데 붙었어. 천원영이라고. 장원영 아니고. 걔가 원래 서울과학고를 준비하던 애거든. 근데 서울과고를 가게 되거나 영재고를 가게 되면은 과학영재고를 가면은 한 3천 정도를 뱉어내야 돼. 의대를 가면. 지원금. 나라에서 받은 지원금을 다시 반납을 해야 돼. 어. 왜냐면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 교육비를. 나라에서. 영재고등학교는. 제가 떨어진 곳입니다. 3년 동안 내도록 떨어진 곳. 3번 떨어진 곳. 나는 한과역 떨어졌지. 그 당시 서과역이 아니었고 대과역이 아니었으니까. 걔 동생도 서울대야. 남동생도. 음. 걔네 남동생은 대구과경제학교를 갔어. 어. 그래서 그 여자, 원영이는 여자애고 남동생이거든. 원영이는 걔는 내가 의대를 가볼래라고 했던 첫 학생이야. 너 혹시 의대 갈 생각 있니? 라고 얘기했던 첫 학생인데 붙어놓고 안 갔지. 심지어 5대 의대에 붙었어. 5대 메이저 의대에. 어. 음. 걔가 청운고 전교 1등이거든. 청운고등학교가 전국형 사사고야. 작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순위로는 6등인가 그래. 전국에서. 거기서 전교 1등이었거든.
거기 전교 1등이면은 일단 연대의대는 100% 붙어. 학종으로 넣었을 때. 왜냐면은 너무 당연하니까. 어. 거기서 한 해에 한 20명 정도 가거든. 의대를. 의대를 20명 가. 그리고 의대 다 보내고 그 밑에 서울대, 공대 이렇게 보내거든. 음. 그러니까 걔는 선생님이 그 담당 교사도 빡쳤대. 의대 안 가서. 걔가 붙은 메이저 의대는 두 군데야. 울산대하고 성균관대. 이렇게 두 개 붙었어. 음. 울산대는 아산병원 라인이잖아. 나중에 나중에 수련 의사를 아산병원에서 하거든. 수련 의료 생활을. 왜냐면 현대그룹 거잖아. 아산병원이. 아산이 현대 아산그룹이야. 그래서 아산병원은 현대재단 거고, 처음 알았구나. 아산병원은 현대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고, 삼성의료원이 이제 그 성균관대 쪽 수련병원이야. 왜냐면 성균관대학교가 삼성재단에서 인수했거든. 성균관대학교를.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당연히 서울대 수련병원이고, 세브란스 연세. 왜냐면 연희전문학교랑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친 게 연세대학교거든요. 어, 어, 어.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원래 의대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석대학교 의대를 인수하면서 생긴 병원이 고려대학교 병원. 그래서 고대병원은 별로 안 쳐줘요. 가톨릭대학교를 쳐주죠. 가톨릭대학교는 서울 성모병원. 거기가 수련병원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저희 삼촌이 거기 병원장이었죠. 그러고 또 나머지 한 군데가 어라? 어디였더라? 어? 서울대, 연세대. 다 했네. 다 했네. 5군데 다 했네. 그렇게 우리나라 의대 순위는 정해져요. 뭐라고? 여학생이면 저는 갈 만하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남학생은 공보위나 공보위를 가거나 이제 의무장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3년이에요, 그게. 네, 3년이에요. 군 생활을 3년을 해야 돼요. 의무장교로. 네, 의무장교나 아니면 이제 그걸로 3년을 해야 되는데 공보위. 공보위가 뭔지 아니? 그 지역 보건소 근무하는 의사. 그게 공보위예요. 3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시 치고 갑니다. 예. 나이 좀 찬 상태로 가는 거죠. 장교니까. 아버님도 그렇게 가셨을 거야. 아버님도 뭐 공보위나 아니면 이제 의무장교 가셨겠지. 아마 3년 근무하셨을 거야. 그때는 더 길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셨을 거야. 그때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전문의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자, 20살에 대학 입학을 하죠. 25세에 본과 2학년이 본과 4학년이 끝나요. 그죠? 본 4가 끝나고 이제 이듬해 바로 국시를 치겠죠. 그러면 26살에 이제 의사 면허를 받습니다. 의사 면허를 받아요. 바로 합격한다는 가정하에 의사 면허를 받고요. 그 다음에 29살까지 주로 이제 공보위 생활을 하겠죠. 공보위 생활을. 그러면 이때부터 인턴을 하면서 인턴으로 1년 보냈으니까 30살이에요. 그 다음에 레지던트는 4년 혹은 5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34살에서 35살이 돼요. 네, 그러고 전문의 시험을 보죠. 전문의가 주로 그럼 36세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는 33쯤 전문의가 되겠죠. 바로바로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네. 좀 늦어지면은 전문의 다는데 40. 네. 그래서 의대 가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의대생이라고 안 하고. 안 할래. 이때도 이제 21살 때까지는 예과생. 이때까지는 이제 본과생. 이렇게 구성이 되죠. 예과생과 본과생. 그리고 이때 본 1에서 2는 대학에서 수업을 받고요. 본 3에서 본 4는 병원에서 PK를 놉니다. 학생의사죠, 이때. 그래서 학생의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병원 가면 가운을 입었는데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엔 주로 학생의사입니다. 예, 그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의사 누구 이게 안 붙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일단 저희는 의사 가운을 흰색을 안 입었습니다. 저희 때는. 저는 이제 영국에서 생활했으니까 저희는 주로 이제 빨리빨리 뭔가 일단 일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 파란색 혹은 초록색 옷만 그것만 입은 상태로 예. 빨리 가야 되니까 부르면 가야 돼요. 예, 부르면 가야 되니까. 요거 풀어봤을 텐데 100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안 푸셨고 못 푸셨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여유롭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18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8번, 19번 넘어가고 20번부터 먼저 할게요. 주장입니다. 자, 주장에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대놓고 주장하는 부분이 뭐 크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소재와 도입부를 먼저 읽은 다음에 얘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이거를 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t the end of your day 여러분들의 날 끄트머리쯤에 여러분들의 결정이 has not taken you 여러분들이 이끌지 못했어요. toward는 어디 방향으로거든요. your goal이니까 여러분들은 목표로 이끌지 못했을 때 something has gone wrong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라?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데? 라는 결과가 so부터 시작이 돼요. So 그래서 we looked at 우리는 본대요. What we were trying to achieve 우리가 뭘 달성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달성하고 싶었던 것을 본대요. Fixing up a 30-year-old kitchen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30년 된 주방을 뜯어 고치는 거였는데 and 그리고 그 목표를 우리는 we kept that as our primary goal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 primary라는 건 우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프레미에 본 적 있나요? 프리미어. 프리미어가 프랑스 말로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이게 first랑 똑같아요. first. 예. 그래서 프리미에에서 온 게 primary거든요. 첫 번째, 우선적인 뜻입니다. primary. primary goal이니까 우선적인 목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단어에서도 아마 나왔을 건데 import, export 이런 거 나왔죠. 오늘 단어에. import, 수입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여기까지만 풀어갖고 일단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중을 계속해서 그 목표 값에 유지해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요게. 그죠? 그래서 2번에 답이 되겠죠. 춥나요? 그래서 좀 온도를 올렸는데. 아. 왜냐면 아까 엄청 넘었거든. 열대야입니다. 아까 초월고 수업 때 약간 얘기 나왔었는데 저희 때의 열대야가 처음 언급되기 시작했었거든요. 예. 제가 어릴 때쯤부터 그때 20 몇 도랬나? 밤에 27도 8도? 열대야였어. 예, 밤에. 그때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밖에 나갔죠. 다 같이. 다들 주택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평상 위에서 그냥 누워서 자는 거죠. 그 당시는 야만과 낭만의 시대였습니다. 예, 진짜로. 야만과 낭만의 시대.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꼼수 쓰겠다고 연장 선풍기 그 선풍기 갖고 나오려고 연장선 있잖아. 연장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갖고 나온 거야.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그거 틀어놓고 잤다니까. 가족이 쪼로록. 물론 이제 저희 집에 에어컨도 있었구나. 우리 집 그때 에어컨 고장났구나. 맞다. 에어컨 고장났구나 그때. 기억나네. 그래가지고 막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막 얼음 사오셔가지고 욕조에 막 넣어두고 그랬었는데. 예. 태풍 온다는데. 언제야? 뉴스에 태풍 온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침에 뉴스 보면 태풍이 온다는데? 예? 지금? 예? 에? 나 우산 다음 주에도 비 온대요. 없는데. 아, 조졌네. 씨. 이번 주는 안 오는데 한 월요일부터 다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싫다. 아, 너무 싫다, 진짜. 예. 무튼 단어에 대한 설명 좀 해주려고 해요. 혹시 이 단어가 뭔지 아나요? port. port. 아, 그럼 pot. 커피포트는 그리고 커피포트라고 안 해요. kettle. kettle. kettle 말고 또 뭐라고 부르더라? kettle. kettle 말고 뭐라고 부르는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물 끓이는 거. jug. jug. jug 아니면 kettle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전기포트 이런 거는 주로 kettle. 예. 이거는 pot는 항구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수입하는 거예요. X 밖으로 나가는 거죠. 한국 밖으로. 그래서 수출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고 이 포트라는 게 항구니까 에이블이 가능한 거잖아요. 항구마다 찍고 오는 게 가능해. 이동 가능한 거죠. 그래서 portable, 그다음에 이동 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portable. 그 다음에 trans라는 거는 바꾸다라는 뜻이잖아요. transport. 항구를 바꿔서 가는 거야. 뭐야 그러면? 운송하는 거죠. 그래서 transport가 운송이라는 뜻이에요. 운송하다, 수송하다. transportation, 운송수단.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보면 또 이것도 있을 거예요. conceive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단어에서 인식하다, 그죠? 나 쓰드네. 인지하다. perceive? 아, perceive. 그럼 나온 게 다 설명할게요. seive는 주로 뭐냐면 잡다와 연관이 있어요. 잡는 거, 얻는 거. 이거랑 연관이 있는데 봐봐요. con은 잡아서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conceive라고 하면은 인지하다, 인식하다 이거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conceive는 이미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인지하는 게 커요. 왜?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가지고서 인지하는 거니까. 잡아내는 거니까. 근데 표현은 뭐냐면 표현은 주로 공기 중에 있는 거란 뜻이에요. 공기 중에 있는 거. 그래서 perceive는 갑자기 공기 중에서 탁 떠오른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내가 잡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인식하다예요, 또. 그리고 receive. 이건 받다잖아요. 어딘가 있던 걸 내가 다시 받아서 잡아내는 거야. 다시 잡아내는 거. 그래서 받는 거죠. 나한테 없던 걸 다시 잡는 거야. 그래서 받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단어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영단어는. 예. 그러니까 뭔가 어원 같은 것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원을 주로 좀 많이 좀 보라 그래요. 예를 들면 proceed 이런 게 있잖아요. pro가 앞으로라는 뜻이거든요. 혹은 긍정적이라는 뜻이에요. proceed는 그래서 뜻이 뭐냐? 진전하다, 진보하다, 진행하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근데 preced라고 하면 이 seed는 같은 뜻이거든요. 같은 어원에서 출발해요. 이 seed나 이 seed나. 근데 preced라는 것은 이것도 seed라는 것은 일이 뭔가 행해지는 건데 pre라고 했으니까 이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eced라 그러면은 이전에 수행한 이런 뜻이 돼요. precede.
선행하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pre가 들어간 게 전부 다 이전을이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이전의. pre-school, 유치원입니다. 네. prepare, 준비하다 미리 해야 되죠. 그렇게 만들어져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런 어원들을 조금 많이 알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단어를 외우시거나 하는 데에. 아, 이 박지환 이거 팔뚝 이거 버려야지, 이거. 요거는 버려주고. 그리고 요거 말고 또 혹시 단어, 어원 같은 거 좀 알고 싶은 거 있나요? 어떤 단어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뭐 이런 거. 숫자에서의 어원도 있어요. 1을 의미하는 숫자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1을 의미하는 단어가 모노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게 변형이 되어지는 게 met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메탄올이라고 하면 C가 한 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메탄올. 아세요? 네. 이렇게 돼야지 자주로. COH3 메탄올이죠. 네. 몰랐나요? 아. 아! 네. 쏘리. 예. 그다음 E가 나오면 주로 binary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bias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bias는 편견이에요. 둘 중 하나에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이에요. 네, bias. 뭔지 알겠죠? 그다음 세 개라고 하면은 try가 들어가죠. triangle. 각이 세 개. 삼각형. tripod. tripod은 산발이. 세발 저거 tripod. 요거 tripod예요. 네. 왜냐? 포지션 잡게 해주는 게 세 개니까. tripod. 그다음 4는 쿼드가 들어가요. quad. 아니면 butte.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quadrillion 이라면은 조 다음, 트릴리언 다음이 조 다음, 조 10조, 100조, 천조, 천조겠네. 천조. 그다음 5는 주로 펜트. 그래서 펜타곤. 오각형으로 생겼죠. 미국 그 국방부 건물이 펜타곤이잖아요. 네, 펜타곤. 6은 주로 헥사곤, 육각형이에요. 7, 세트. 7은 세프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프템버. 그다음 8. 8은 옥트가 들어가요. 9는 넌. 그 노벤버. 여기 들어가요. 10은.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10이 D거든요. 요거랑 똑같아요. 이게 숫자 체계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monocycle 외발 자전거 바퀴가 한 개, 사이클이 한 개니까 bicycle 자전거 사이클이 두 개니까 네. tricycle 세발 자전거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단어가 사실은 한자어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한자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한자가 뭔 뜻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단어가 만들어지죠.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그 어원이 뭘 만들고 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단어 몇 개 가지고서 혹시나 좀 보면 여기서는 복합어가 좀 있나? 음, confuse. 혹시 fuse가 뭔지 아세요? fuse는 흐릿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어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con은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흐릿한 걸 담아내게 하는 거야.
흐릿한 게 담겨 있는 거. 그래서 confuse가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con이 들어간다? 그럼 전부 다 그 안에, 속에, 내부의 이런 뜻을 가지게 돼요. 안에 존재한다가 contain이고요. 그 다음에 tain은 그러면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존재 혹은 뭔가 얻어내는 거, 갖고 있는 거, 갖고 있게끔 하다, attain이죠. 그죠? attain이 그래서 성취하다가 돼요. 라는 거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 obtain. 이것도 마찬가지로 얻다죠. obtain.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뭐가 있을까? 자주 설명하는 거. 이거는 되게 자주 나오니까 아마 알 겁니다. 보영이는. 그리스 철학에서 인간의 말하는 방법, 설득의 기술 세 가지가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철학적으로. 뭐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설득할 때. 사람들을 설득할 때. 수사학이라는 레토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영어로는 레토릭이에요. 그리스어로 레토릭이에요. 로마어죠, 원래. 레토릭이라는 게 영어로는 rhetoric. 이렇게 요건데, rhetoric. 요거거든. 이게 수사학이라는 뜻이에요. rhetoric. 이게 사람은 말하는 방법이라는 뜻인데, 거기에서는 논리, 뭐 혹은 이성, 그다음 이제 감성, 그리고 윤리.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어로 뭐게? 논리는 로고스란 거예요. 예. 그 다음 감성은 파토스라고 해요. 파토스. 그 다음 윤리는 에토스라고 합니다. 에토스. 그래서 로기, 뭐뭐로기라고 하면 학문이 돼요. 논리적인 거니까. 바이오로기, 생물학. 바이오, 살아있는. 로기, 그거에 대한 논리.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논리. 생물학. 그죠? 그 다음 로직, 논리.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 만들어지거든요. pathos, 파티, 뭐뭐 파티. 뭐뭐 파티라고 하면 감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하면은 함께란 뜻이니까 함께 감정을 느끼는 거, 공감. 그 다음 sim, 비슷하게 감정 느껴주는 거.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없는데 비슷한 감정 느껴주는 거. 연민. 혹은 뭐 이렇게 좀 불쌍하게 느끼는 거. 그 다음 antipathy. 뭐예요? 반감. 안티팬. 반감. 그런 거예요. 에토스, 윤리. 그러니까 ethics, 윤리죠. 에티켓,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네. 신기해요, 영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면 되게 재밌게 단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아까 그 sieve라는 게 얻다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원래 sip, 여기서 온 어원이거든요. 이게 뭔가 뚫어내는 거야, 원래. 뭔가 얻으려면 뭘 관통해서 뚫어 나가야 되잖아. 그치? 뭔가를 뚫어야지 얻을 수 있잖아. 거기서 나온 말이 요거예요. 그래서 receive도 보면 뭔가 받는 것 자체가 뭔가를 공기든 뭐든 뚫고 나한테 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좀 단어들이 다 이런 구성이라 생각보다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리고 또 복수, 단수 이런 법칙도 존재해요. 어떤 단어는 복수, 어떤 단어는 뭐 단수. 단수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는 다 S 붙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바이킹이 정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모든 영단어는 다 불규칙이었어요. book. 이게 지금 복수로 치면 books가 되죠. 원래 뭐였게? bike. 요거였어요. book, bike. 요거였는데 이제 바뀌었죠. S가 붙으면 주로 그리스 어원이라든가 아니면 히브리 어원, 바이킹 어원, 게르만 어원 이런 단어에서 온 단어들은 전부 다 S가 붙으면 복수예요. 근데 뒤에 I가 붙거나 A가 붙거나 해서 복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뭐 있을까 대표적으로? 얘네들은 라틴어가 원래 어원이었으면 I나 A가 붙어서 복수가 돼요. 그럼 라틴어는 기본적으로 라틴어는 어떻게 생긴 문화가 많냐면은 라틴어 즉 로마 사람들 이름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로마 사람 이름 아무거나 떠올려 봐봐. 뭐 로마 황제라든가 문과잖아. 로마 황제. 옆에 누구 없어? 로마 황제 누구 있지? 그때 세계사 좀 안 다르지 않았나? 로마 황제 아무나 누구 있지? 옥,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 주로 뭘로 끝나? 우스로 끝나죠. 우스로 끝나는 단어들은 주로 I가 붙어요. 봐, 뉴클리우스. 복수로 하면 이게 핵이죠. 뉴클라이. 뉴클레아이. 뉴클레아이. 뉴클리아이가 복수예요. 그 다음 A로 끝나는 건 주로 뭐냐면 AE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 박테리아이. 박테리아. 이게 복수예요. 박테리아가 원래는 이거야. 그래서 algae. 이거 녹초거든요. 그 뭐라지? 녹조 라떼에 있는 녹초 녹초 그거거든요. 강이나 이런 데 둥둥 떠 있는 거. algae, alga. 이게 복수예요. 네. 신기하죠? 라틴어는 요게 복수고 나머지는 다 S가 복수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를 봤을 때 그때 얘가 단순해 복수냐? 라는 걸 구분할 때는 뒤에 S가 있냐 아니면 뒤에 I나 아니면 A가 붙어 있냐 이걸 좀 보면 돼. 명사 형태는.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뭐냐면 포자, 곰팡이 이거는 뭐지? 포자, 곰팡이 혹은 버섯, 머쉬룸 말고 fun 어머나 곰팡이 fungus fungus,가 곰팡이거든요. 이거는 fungi라고 하면은 그러면 얘는 복수가 돼요. 곰팡이들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근데 그래서 이 무식한 미국 새끼들이 옥토파이 이지를 하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옥토파스는 문어잖아요. 걔는 어원이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옥토파시스입니다. 옥토파이 실제로 검색하면 나와 구글에. 옥토파이 검색하면 그럼 검색해봐라 나온다 진짜로. 옥토파이 검색해봐 나올걸? 사람들이 막 서로서로 막 물어보는 거. 옥토파이 검색해봐 나올 거야 아마. 와이파이요? 맵스 뭐더라? 맵스 뭐더라? 맵스 뭐지긴데? 나오죠 옥토파이.
그 말고 구글인가요? 네. 구글에서 octopus, octopi 쳐봐봐. octopus, octopi. P-U-S 그다음 또 octopi. 그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글 써놓은 게 있을 거야. What is correct? octopuses, octopi 이래 나오지, 그지? octopi, octopuses 이래 나오잖아, 그지? 레딧이던데 좀 전에 보니까 레딧이 뭐냐면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막 사람들 글 올리고 하는 걸 뭐라 그러지? DC? 한국판 DC 이런 느낌이야. 무슨 갤러리 이런 느낌이 뭐 주식 갤러리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레딧이거든. 미국에서 제일 큰 사이트야. 그런 어떤 갤러리 사이트 중에서 거기에 그런 거 올라오잖아. 뭐가 맞나요? 무식하다니까 미국애들. 옥토퍼시스가 맞는 거죠? 네. 옥토파이는 틀린 거예요. 예. 근데 미국 애들은 그런 거 몰라요. 예. 미국 애들은 무식하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이 아메리카 대륙에 존재하는 애들 치고 유식한 애들이 없어요. 편견이 아니라 진짜로. 북미에 있는 애들 치고 유식한 애들 없다. 본인들 나라가 어딘지 몰라요. 예. 나라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세계 지도를 주고서 Where's America? 그러면은 아시아를 골라. Where is America? 그러면 유럽을 골라. 아프리카를 골라. 하긴 그렇지. 아프리카에서 왔지. 흑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나라가 어딘지 몰라. 미국의 공교육은 처참해요. 진짜로. 미국은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미국은 진짜로 소수의 0.1%가 이끌어가는 나라예요. 모든 소득을 만들어내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겠죠? 씁쓸하네요. biofuels. 요거 좀 쉬웠는데 되게 일단 biofuels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할까요? biofuels. 여기서 what are we possibly thinking 이라는 게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걸 찾으려면 우리가 이 문장 전체를 봐야 돼요. Energy historians 누구죠? 에너지 역사학자예요. Of the future 미래의. 그럼 미래의 에너지 역사학자들이 will look at current government incentives 볼 거래. 뭘? 현재의 정부의 보조금들을 볼 거래요. 뭘 위한? For biofuels. 이게 생태 에너지거든요. 생태 에너지라고 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왜 작물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에너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작물로 만들어내는 이런 뭐 잡초는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이게 생태 에너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석유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 안 쓰고 있죠, 생태 에너지. 왜 안 쓸까요? 효율이 떨어져서. 네.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말할 거래. 뭐라고? What were we possibly thinking? possibly가 가능한이라고 해석하면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약간 수거처럼 해석해야 되는데 What were we possibly thinking? possibly ing가 나오게 되면 bing가 나오게 되면 Are you possibly thinking? 이라고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야. 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이런 느낌이야. 그럼 What were we possibly thinking은 대체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 라는 후회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후회할까? 바이오퓨일스가 쓰레기였으니까 후회하는 거겠지. 이거의 보조금을 대체 왜 줬냐? 라고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럼 바이오퓨일스가 대체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식으로 나쁘게 생각하나? 라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바이오퓨일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여기서 나오네. 그죠? The biofuels like ethanol or biodiesel, 에탄올이나 아니면 바이오디젤 같은 이런 약간 생태 디젤, 생태 경유 같은 그런 이 생태 연료가 don't make a very convincing replacement. 만들어내지 못한대. 무엇을? convincing은 설득할 수 있는, 즉 효율적인, 정말 효용 가능한 대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한대. for gasoline.
무엇에 대해서? 석유에 대해서. 그러면 이 생태 연료가 석유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죠. Growing enough fuel to replace gasoline. 우리 이 석유를 대체하고자 하는 충분한 연료를 길러내는 것 자체가 isn't possible. 가능하지 않대. 뭘 고려했을 때? Given the carbon scale of motor fuel. 같이 묻자. motor fuel uses. 지금 현재의 우리 자동차 연료 사용량을 고려해봤을 때 and 그리고 the amount of cropland available. 그리고 이 작물을 기는 땅 가능한 그 땅의 크기를 고려해봤을 때 그러면 한마디로 생태 연료가 비효율적이다 이 얘기인데 근데 현재의 정부의 이 생태 연료에 대한 요 보조금을 보면서 대체 우리가 무슨 생각이었을까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이게 쓰레기였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바이오퓨일스가 쓰레기다 라는 걸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을 뽑아내면 돼요. Biofuels, 생태연료는 not a practical, 실용적인 대체제가 될 수 없었다. 무엇에 대한? 석유에 대한. 순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라면 때려박았겠지. 생태연료는 쓰레기다. 다음. 되게 많은 시도가 있긴 했어요. 근데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여기 좋은 단어 나왔다. photosynthesis. photo 이게 뭐죠? photo 사진이잖아요. 사진 뭘로 찍어내는 거죠? 빛으로 찍어내요. 빛 맞죠? 왜냐면 빛을 통해 가지고 그 빛을 기억해서 빛으로 팍 하고 터트린 모습을 기억해서 그거를 필름에다가 남기는 게 그 사진이에요. 맞죠? 그래서 photo는 빛이라는 것에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synthesis가 thesis는 실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모으는 거거든요. synthesize. 뭘 생각하냐면 신시사이저. 피아노 비슷한 거죠. 음계 모으는 거잖아요. 맞죠? 합쳐주는 거잖아요. 신시사이저가. 빛을 모아주는 거. 빛을 합치는 거. 광합성이죠. 아시겠나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photo가 들어가면은 영어에서 photo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 단어가 뜻이 뭔지는 모르더라도 빛과 연관이 있겠다. 빛을 뭔가 이용하는 거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바이오, 생물과 연관된 거다. 바이옵시.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음 22번 볼까요? 이것도 약간 글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재미없죠? 미츠 밟았다, 미츠. 재미가 없죠, 근데. 아까 내가 초일고발에서 뭐 하다가 종교육이 나왔지? 갑자기 종교육이 나왔는데. 띵동 타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종교육이 나와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유죄. 초일고에 유죄라고 있는데 유죄가 갑자기 저 기독교라서 뭐 어쩌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나도 기독교니까 전주교니까. 예. 근데 저는 신이 있다고 믿지 않거든요. 하지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세요? 무교세요? 무교세요? 학교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학교를 다니시는데 분명히 그 챈트 수업도 있을 거고 한데 예. 챈트 시간 있지 않아요? 묵상 시간 이런 거, 기도 시간. 예. 종교라는 수업이 있긴 하거든요. 그때 종교라는 걸 배우지를 않았는데 책을
막 사물쌤 춤추는 거 보고, 사물쌤 춤추는 거 보고, 사물쌤. 그, 예. 근데 못 추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다 알고 그게 정확하게 쉬운 일이에요. 저도 뭐, 저도 저 성가대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주로 라틴 성가를 불렀죠. 예. 한국은 한국 성가 부르잖아요. 한국어로 된 성가. 저희는 영어로 된 성가 혹은 라틴어 성가를 불러요. 예. 그리고 미사도 라틴어 미사가 또 있기도 하고, 라틴어 미사 따로 있고 영어 미사 따로 있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라틴어 미사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라틴어 미사만 가요. 희한하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왜냐면 원래 라틴어가 식자층, 지식층, 지식인의 언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유럽은 원래 라틴어랑 가장 비슷한 게 이탈리아어예요. 네. 아무튼 종교 얘기 나왔는데 뭐가 사입이냐? 대체 어떤 종교가 사입이냐? 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사이비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교회. 예, 많아요. 많대요. 얘기로는. 저는 사이비 종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성당만 갔으니까. 성당은 사이비가 없죠. 제 기준의 사이비는 그런 게 사이비예요. 약간 뭐랄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러면 사이비입니다. 예. 성경, 코란, 불경 다 똑같은 말 하고 있거든요. 타인을 사랑해라. 그것만 끝이에요. 그렇게만 전달하면 돼. 근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본인의 해석을 강요한다? 저는 그러면 사이비를 생각해요. 예. 그리고 본인의 종교를 강요한다? 사이비를 생각해요. 예. 강요하지 않아요. 뭐 본인 종교에 귀의하고 싶다, 본인 종교를 들어보고 싶다, 그러든가가 돼. 그러든가. 왜가 돼야 돼 사실. 왜 굳이 우리 종교에 왜 굳이 관심을 가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천주교의 기본 마인드거든요. 저희는 그래요. 아니 왜? 우리 종교 재미없는데, 다리 아픈데. 저희는 좀 시키는 게 많거든요. 무릎 꿇으라 했다가 앉으라 했다가 서라 했다가 다시 또 무릎 꿇으라 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무릎 꿇었다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은 내 탓이요 이 시기를 하다가 또 상대방하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평화를 빌어주세요 하면서 또 평화 빌어야 되고. 저희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면서 평화를 빕니다. 저희가 비는 거는 마음의 평화예요. 당신의 번뇌가 없어지길 바래요. 불교용으로 치자면. 머릿속 번뇌가 좀 사라지길 빕니다. 이게 평화를 빕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시간 제일 좋아해요. 미사 시간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미사 시간 중에서. 미사 때 자꾸 무릎 꿇으라 그래가지고 무릎 아파 죽겠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자꾸 무릎 꿇으라 그러고. 그리고 그 무릎 꿇는 곳이 나무거든요. 너무 아파요. 나무라 가지고. 그때 주로 끙끙거리는 소리가 막 들려 주변에. 소리. 왜냐면 이제 성당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다 늙었단 말이야. 전부 다 이래서 막 내려가서 들려. 요새는 아파 여기가 또. 난 또 요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진짜 아파. 나도 내려갈 때 막 그래서 내려간다고. 이러면서 내려간다고. 이러면서 이러고 또 기도하고. 또 진짜 진짜 이래. 진짜 이러고 일어나. 힘들어 요새. 그리고 또 뭐 약간 본인이 뭐라도 된 것 마냥 너희 죄를 사해준다 뭐 이런 곳으로 가게 되면 그건 사입니다. 제 기준에. 예. 대신에 죄를 고백하시고 그 죄를 그냥 본인이 들어주고 이 정도까지예요. 제 기준에서 올바른 종교는. 그게 잘 됐다, 그게 잘못됐다 이런 판단도 사실 안 하는 거. 예. 판단은 본인 몫이지. 지가 뭔데? 뭐 지가 주님이야? 이런 느낌. 저는 그래요. 제 종교로는.
약간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집 앞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구촌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지 왜 우리 지구촌 교회야 대체? 뭔가 이름이 복잡하다 사이비 같아요. 근데 제 과거 여자친구가 거기 댕겼거든요. 사이비가 아닐까. 음. 되게 신실해. 되게 신실해. 아유, 그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교회라 그러면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교회라 그러면 그냥 뭐 지역 이름 붙은 교회 하면은 저는 오케이. 근데 지역 이름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게 붙어 있는 교회? 뭔지 알지? 쎄하다. 약간 이런 느낌? 음. 뭐 온누리 교회, 새희망 교회, 뭐 무슨 마음 교회. 약간 이런 느낌? 성당은 일단 없어요. 사이비가. 왜냐면 성당은 프랜차이즈거든요. 예. 어디가 특별히 좋지도 않고 어디가 특별히 나쁘지도 않고요. 그냥 다 똑같은 맛이에요. 어딜 가도. 그리고 신부님이 로테이션을 돌아요. 그 지역을. 한 지역에 계셨던 분이 그 지역에 또 발령받지 않아요. 예. 3년인가 5년 만에 돌아가는 걸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 종교가 최고다 이게 아니에요. 저희 종교도 썩어 빠진 종교예요. 한때 썩어 빠진 종교였어요. 면죄부 팔고 네 죄를 사해준다 돈만 내면 이럴 때. 그것 때문에 그 십자군 전쟁 돈 모을 때. 그게 그거예요. 면죄부 팔고 막 있던 거. 그게 그겁니다. 예. 돈만 내면 너는 죄가 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라. 신이 이걸 원하시대. 쥐가 뭔데? 신이랑 대화했니? 아니 교황님이 신이랑 대화했냐고. 안 했잖아. 어떻게 알아? 신이 그 전쟁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신을 파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선행을 베풀자. 거기로 끝. 아니면 부처님처럼 야 내가 해봤는데 이게 좋더라. 나도 인간이었고 너도 인간이잖아. 나는 인간인데 부처가 됐잖아. 깨달아가지고 야 너도 깨달으면 야 너도 부처 될 수 있어. 이게 약간 부처님 마인드거든. 불교는 약간 그런 마인드예요. 나도 인간이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부처더라고. 너도 부처 될 수 있다. 이게 약간 부처님 불교. 저 좋은 것 같아요. 자주 가요. 절에도. 재밌어요. 그리고 왜냐 절에 가면은 일단 마음이 편하거든요. 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마음 편하잖아요. 절에 가면. 심지어 절에 가가지고 그 절에 있는 고양이 도 되게 여유로워 애가. 예민하지가 않아. 절에 있는 동물들은. 와서 그냥 디비 누워서 이러고 있어. 와서. 왜? 아, 실제 고양이들 약간 절에 있는 고양이들 약간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뭐 절에서 막 밥 주고 뭐고 하고 다 하니까 되게 여유로워요. 절간 자체가. 가면 마음 편하고 뭔가 세상의 복잡함이 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신부님들도 많이 받고 절에서 담소 나누고 계시고 차 한잔 드시면서 성당에도 스님들 많이 오세요. 교류가 잦습니다 저희는. 하나 더 남의 종교를 안 좋게 얘기한다. 저는 그럼 좀 별로. 예. 종교라는 거는 모든 게 본질적으로는 다 좋다. 본질은. 그래서 본질을 지키면 좋다. 근데 본질에서 벗어난다? 그럼 사업이 된다. 음, 약간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무튼 요거는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첫 문장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첫 문장을 보면은 human perception이 소재예요. 자, 아까 perception, perceive 이거 뭐라 그랬죠? 인식이죠, 그죠? perception. 자, 왜? 셉트가 얻다 이거잖아. per가 여기서 여기저기서 둥둥 떠다니는 거 얻는 거야. 여기 있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거니까 인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인간의 인식이 so layered. 레이어드 뭔지 알죠? 레이어드 패션 뭐죠? 겹쳐져 있는 거. 레이어드 층지어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인식은 층지어져 있대요. and 그리고 complex 복잡하대요. that 그래서 our brains 우리 뇌가요 are constantly responding 지속적으로 반응을 한대요. to stimuli 자극들에 that aren't real 그게 근데 실제가 아닌 자극들이에요. in any physical concrete sense 어떠한 물리적이고 그리고 딱 정해진 명확한 그러한 개념에 있어서 but 그러나 are just as vitally important our thought 근데도 그렇게나 주요하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건데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반응을 하는 것인데 어디에 반응해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결론을 먼저 정리해보면 돼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막 fMRI 나오고 이 뭐 시잘데기 없는 거 나오거든요. 버려요. 버릴 거예요. 왜 버리냐? 요거 때문에 버립니다. 자, 이게 왜 앞에 있는 걸 버리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in other words는 뭐냐면 다른 말로라는 뜻이거든요. 자, 야, 이래 내용이고 이래 내용인데 있잖아. 한마디로 다른 말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 아니야. 그럼 굳이 위에 거 왜 읽어? 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럼 얘가 나온다? 그러면 뒷내용이 어차피 얘랑 같다 이 얘기야. 그래서 뒤에 나오는 ideas, 우리의 사상과 and thoughts, 우리의 생각과 and concepts, 우리의 개념들 있죠. 이것들이 have lives, 생명을 갖고 있대요. 우리 속에. 그들은 우리의 역사이고 and directly feed our current and future behavior. 우리의 현재와 그다음 미래의 행동을 이끌어낸대요. 근데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맞죠? 즉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한테 뭐 한다? 우리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뒤에서 as such 한번 더 설명해 주는 거야. 즉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much more plastic, 훨씬 더 유연하고 and subject, 대상이 될 수 있대요. to influence, 영향에. 그러면 쉽게 영향받는다 이 얘기야. 영향의 대상이 쉽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봐라. 영향을 받기 쉽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뭐가? 인식이.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우리가 찾은 것들. 그럼 답은 2번이라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건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푸는 거냐면은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배고프다예요. 이거를 수능어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수능어로. 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수능어로 표현하자면. 지난 수만 년간 혹은 그 이상 동안이더라도 모든 공통된 행동으로서의 동물 혹은 특정 존재들이 느꼈을 만한 뇌에서의 보이는 특정 활동으로서 자극되어진 어떠한 감정적 연결고리로서 대사작용이라든가
혹은 소화작용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일련의 욕구들이 존재하는데, 즉 그 욕구들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혹은 뭐 인문학적으로 증명되어지거나 밝혀졌다 하는 것은 아니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이어가서 그러한 공통적 관점이라는 것이나 감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필수적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감정 모두 느낀다. 배고프다 이거야. 대사하고자 하는 거, 소화하고자 하는 거. 그런 욕구를 느낀다. 이게 배고프다 이거. 맞죠? 이게 수능어예요. 수능어. 그러니까 걷어낼 거 걷어낸단 말이야. 봐. 모든 종은 번식을 목표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특정한 수준 이상의 지능적 수준을 갖춘 존재로서 이 모든 것들은 일련의 공통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든 혹은 되지 않았든 간에 그들이 자신의 존재의 증명과 자신의 존재의 종속에 대한 수많은 고민의 결과로서 이 일련의 행위를 보이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며 대강 오지 뭔가가 느낌이, 그치? 굉장히 자명한 일이며 그것이 공통적이고 그리고 획일화되어진 그리고 일원화되어진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인간 특정 존재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인간보다 좀 더 열등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연구는 수많은 이런 목표에 대한 이유를 설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지난 수세기 동안 해왔으나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음에도 그들의 존재에 대한 증명과 그들의 존재에 대한 종속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값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한다. 이 지랄. 요게 수능이야. 이걸 말하는 종이 아니었지. 내가 존재랬지. 존재의 유지, 종속. 이런 표현들이 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놓는 거야. 같은 걸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수능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걸 줄여내야 돼. 필요니까 그러다 아 배고프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 그걸. 모든 종은 종의 유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지불해 아주 그래 역사적으로 이렇게 밝혀져 왔는데 그게 뭐가 필요한데? 그게 전혀 필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수능 언어가 대체 어떤 구성을 띠는가? 봐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내가 하나하나 다 가져가잖아. 그러면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보호적인 거품을 우리 주변에 개인적인 공간, 어떠한 안전적 마진, 나쁜 숨 냄새, 공간, 즉 너가 그것을 부르는 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switched, 바꾼다, on, 켠다. 마치 특정한 어떤 무슨 자력 혹은 뭐 자기장 이런 거 영역처럼, 어떤 힘의 영역처럼. 즉, 또 즉이야. The barrier made up of energy or particles to protect the person.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에너지라든가 혹은 입자들로 구성되어진 벽과 같은 것이고 from attacks, 다른 공격으로부터 in science fiction. 어디에서? 과학 공상에서. 뭐라는 거 도대체? 이해 안 되지, 그지? 봐. 자, 우리요. 주변에 거품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우리 주변에 거품이 있어요. personal space. 아, 그게 그 개인 공간이에요. 그게요, 뭐 하는 거냐? 그게요, 사람을 보호해요. 그럼 사람을 보호하는 거품이 있다. 그러면 이 거품에 대해서 읽어보자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서 이제 뭐라 나오냐? 일반적으로요, 숨겨져 있어요. 근데요, 개인적인 공간은요, 인간의 경험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있다? 개인 공간이라는 거품, 즉 버블을 자기 주변에 보호 거품을 갖고 있다. 이거잖아. 그죠? 그럼 뭐 뽑으면 되노? 보호. 왜요? 보호 장비로서의 개인 공간 3번이네.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어내고 뭐 하려 하면 안 돼. 읽어내봤자 헷갈린다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뭘 뽑아내야 돼? 적어도 어떤 게 핵심어인지를 뽑아내는 능력을 일낸다는 거야. 이게 비단 모의고사 혹은 비단 수능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신도 이 방법이 유효해요. 되게. 근데 아직 내신에서 이 방법을 잘 안 쓰는 것 같아, 보면은. 특히 서술형은 이게 안 통하지만, 서술형은 외우는 게 좀 유효하지만, 내신에서 만약에 뭔가 막히잖아? 모의고사 풀 때 10%. 그렇게 풀면 돼, 막히면은. 뭔지 알겠지? 특히나 경화는 좀 모의고사 풀듯이 풀어야 하는 경향이 좀 적지만,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근데 초월 같은 경우 만약에 초월이잖아, 지문이 싹 길어져서 나와. 우리 이번에 경화에도 그 지문이 나왔나 모르겠다. 그 뭐지, 대뇌피질 나오는 지문 나왔었나? 대뇌피질 해가지고 뭐 기억력과 연관 있는 그런 내용, 감정과 연관 있는 내용이었나? 안 나왔지. 어, 응? 오림포스에 있거든요, 그 지문이. 그 지문이 아마 인간의 감정인가 기억력이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 코르티스가 아니고 자꾸 헷갈리네. 애들은 코르티스라 그러지, 나는 코르티솔이 호르몬 만드는 곳이니까 코르티솔을 기억하지. 근데 이 자꾸 섞여. 코르티스를 부를 때 자꾸 코르티솔이라 그러고, 이 코르티솔을 얘기해야 되는데 코르티스라 그러고 자꾸. 이게 이거거든요. 코르티솔. 이게 호르몬 만드는 곳이에요. 그 뇌에 있는. 이게 그 항생물질 만드는 곳이거든요. 이 항생물질인데, 아무튼 뭐 이런 내용 막 등장해. 이거 가지고 지문 바꿨었어. 이게 주된 내용으로. 조월고에서는. 그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뭔가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외워져 있는 그런 지문 가지고 문제 풀면 안 돼. 얘네들은 진짜 모의고사 풀듯이 풀어야 되는 거야, 초월을. 근데 경화도 그게 유효해요. 통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통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통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하면 되게 좋아요. 모의고사 풀 때. 이용해 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좋을 거예요. 음.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말고 우리 시험 대비할 때 막 문제 나오잖아요. 그 변형 문제 같은 거. 그때 한번 모의고사 풀듯이 한번 풀어봐봐요. 풀려요. 진짜로. 어차피 영어는 원래 그렇게 푸는 거예요. 영어는 달달 외우는 게 잘못된 거죠. 사실. 얼추 내용적인 흐름을 외우는 게 맞지만 문장 달달달 외운다?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문장은 사실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문할 줄 알아야 돼요. 한글로 알면은. 근데 그 장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건데, 그게 서술형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서술형이 요즘 특징이, 이 AI가 문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생들이 아예 그냥 이 들어갈 곳에 빵 비워놓고서 한글도 안 주고 그냥 쓰려 그러잖아.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한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거기에 해당하는 한글 내용을 알고서, 아, 이 내용이 한글 내용이 이거였지라고 생각하고서 그 한글을 떠올리면서 글을 써야 돼.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 중 하나는 과학자들이 밝혀내기로 콤마다 참고로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못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믿어졌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그리고 주어진 게 it이 있어 앞에. 그럼 어떻게 쓸 거야? 앞에 it이 있어. 아니면 여기서 앞에 one of가 있어. 어떻게 쓸 거야? 나는 이렇게 쓸 거야. One of the most efficient ways which scientists have proven was believed not to have influenced as expected. 이런 식으로 쓸 거라고. As expected as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As much as it was primarily expected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써나갈 건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갖다가 구상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 한글을 영어로 어떻게 쓸 건가. 그거는 내신 때 할 수 있으면 했을게요 또. 에레이씨. 에레이씨. 이 양반들이 지금 아이. 아니 근데 원래 기말 때도 알려준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막 바꿔가지고 그냥 안 알려주기로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장난질 해놓고서는 에레이. 그 양반들 에헤이 진짜 양심이 지금 양심이 있나 없나 지금. 나 내일 2시까지 와야 되는구나. 나 내일 회의구나. 아씨. 몇 시간 동안 하세요? 3시에 회의 쓰시니까 한 30분? 지난번에 뭐지? 방학 특강이랑 이것저것 회의를 좀 했었거든. 둘이서 또 1시간. 근데 나 그때 좀 많이 좀 약간 생산적인 회의 했었다. 그때 뭔 얘기 나눴지? 병학 선생님. 나한테 톡으로도 보내주셨는데 대부분 다 내가 아이디어 낸 거거든. 아이디어를 내가 냈는데 보자. 여기서 회의 아닌데? 무슨 얘기를 그때 그렇게 많이 했더라? 제가 좀 아이디어가 이것저것 좀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막 한 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성적 우수자라든가 향상자한테
상장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학원에서 나가는 상장과 부상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거를 사실 부모님들도 되게 자랑스러워 하잖아. 우리 애가 학교에서 잘해가지고 학원에서도 이렇게 받아온다. 그러니까 정상에서 보면은 정상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상장부 나가거든요. 뭐 잘한 거 있으면은 그 양식 따와서 좀 주면 좋겠다. 그럼 부모님들 그 사진 찍어서 막 올리거든 또 심지어. 어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다음 이제 우리 쇼츠 같은 거, 좀 웃긴 쇼츠 같은 거 유튜브에 좀 올렸으면 좋겠다. 영상은 가끔 올라오는데. 그니까 사실 내 수업 중에서 우리 수업은 좀 잔잔하지만 광주고 중앙고는 좀 웃기거든요. 어 광주고는 쓸 게 별로 없겠다. 근데 생각보다 욕이 많아가지고 욕이 많아가지고 쓸 게 없겠다. 웃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부모님들 막 설명회 이런 거 오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왕 오신 거 오셔가지고 같이 좀 담소도 나누고 하게 커피 쿠폰 같은 거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이왕 오시는데 먼 길 오시는데 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 때 클리닉반이 없잖아요. 영어가 클리닉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클리닉을 1년 내도록 클리닉을 듣는 거야. 근데 시험 기간에는 클리닉과 시험 그 정규반 둘 다 듣는 거지. 그래서 평소에는 클리닉반은 좀 비용이 좀 반만 내게끔. 근데 시험 대비 때는 클리닉 비용과 시험 그 정규 수업 강의가 두 번 들어가니까 이제 그 두 개 다 같이 내게끔. 그러면 1년이면 똑같아요. 가격이. 얼추 똑같거든. 근데 클리닉만 하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클리닉만 듣는 거지. 와서. 그 클리닉은 주로 뭐냐면 평소에 막 진짜 문법 이런 거 모르는 거. 모를 만한 거 그거 막 다루고. 그러고 시험 기간 때는 시험 내용 추가로 설명하는 거. 그 클리닉. 이게 안 되고 있어. 어. 한번 수업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니까 그걸 내가 제안했거든.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또, 또 제안했던 게 어버이날 같은 날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학부모들이 우리 학원 관련해가지고 그거 할 게 없지 않나. 어. 그래서 약간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서 음, 제가 제안한 거는 고3 대상으로만. 왜냐면 고3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해니까 고3 대상으로 어버이날 딱 한 번. 어버이날이 있는 주에 부모님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학원에. 그래서 아이들을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격려해 주시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이제 약간 오픈 강의처럼 해가지고 좀 보시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래야 좀 아이들과 부모님들도 유대가 좀 생길 것 같고 또 우리 학원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약간 기회 이런 걸 제공함으로써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약간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으면 좋겠다. 특별한 추억거리. 음. 그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뭐 안 들어줄까? 씨, 왜 안 들어줄까? 저는 아이디어는 되게 많이 내요. 진짜로. 아이디어 되게 많이 내요. 근데, 반려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팀장이 되면은 이사님께 직접 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바로 쏠 수 있거든요. 하시죠? 이렇게 해주시죠? 이렇게 쏠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근데 저는 근데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서적 교감.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고3 때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5월이면 5월 8일 주잖아요. 그죠? 어버이날이. 그러면은 수능이 딱 한 150일 정도 남았을 때예요. 150일, 150일 좀 넘는구나. 딱 200일쯤 남았을 때예요, 수능이. 딱 200일 남았을 때거든요. 200일 남았을 때 진짜 지쳐요. 고3들. 이게
처음 제일 큰 충격이 올 때가 딱 100일 깨질 때거든. 100일 깨질 때가 제일 충격이고 그때부터 이후로는 생각이 없어요. 원래 수능은 그래. 근데 뒤로는 똑같아.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약간 초연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학원에서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인데 고3인데 그리고 고3 때 그렇게 고생한 친구들에게 한번 선물로서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갖게 학원에서 도와주는 것도 그래서 약간 이거는 아마 너네 때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안 될 것 같거든. 수업을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기 한 10분, 15분쯤 남았을 때 학부모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영상 나오고 미리 학부모님들한테 영상 편지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 고생한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다. 영상 편지 나오는 거죠. 수업 끝나고서. 뭐 특별한 손님 오셨다. 그래서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 영상이 끝나면서 학부모님 들어오시는 거지. 저는 그걸 좀 기획을 했거든요. 좋을 것 같은데. 음. 학부모님들이 실제 우리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수업하는지도 보고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정서적으로도. 더 많이 노력할 것 같고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눈물 날 것 같긴 해. 어, 그럴 것 같은데. 눈물 날 것 같긴 해. 한 번쯤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주로 수능 전날이래. 수능 전에 이제 마지막 수업 때 자주 울었거든. 보낼 때 원래 좀 그래. 보낼 때. 그 제가 보여준 적 있죠? 수능생 편지? 예. 네. 보여준 적 없어요? 학생들한테 편지 써주는 거? 못 봤어요? 아, 저 여기 있을걸요? 저 학생들한테 수능 때 주로 편지를, 손편지는 아닙니다. 참고로. 손편지는 아닌데, 수능 때 편지를 써주거든요.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있다. 네. 이게 2022학년도에 썼던 거예요. 어, 이게 제가 원장일 때라서, 이때는, 예, 이때가, 예, 이렇게. 이게 수능 전날 주로, 왜냐면 수능 전날이 우리 종강이었거든, 항상. 이때가 코로나 끝나고 얼마 안 될 때라. 어. 그래서 이거를 주로 언제 11월 15일이죠? 수능 전날이에요, 이거. 이 해는 11월 16일이 수능이었기 때문에 이걸 주로 주면서 언제 읽으라 그러냐면 수능 끝나고 읽어라. 음. 그냥 수능 전에 읽으면 눈물 바다예요. 젖어요, 수능. 그래서 수능 끝나고 읽어봐라.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봉투에다가 해가지고 학생 이름 써주고 밑에다가 제가 알죠? 원래 공식적인 편지나 이런 거 밑에 사인 남기는 거. 사인하고 이름만 써가지고 줬거든요, 항상. 매년 그래 왔는데 요새 힘들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 저런 문장력이 이제 안 나와. 저런 문장력이. 옛날엔 나왔거든? 저 때만 해도 GPT 이런 게 없을 때잖아. 이거 내가 다 쓴 거야, 생각으로. 생각보다 잘 쓰지. 저 글 못 쓰지 않아요. 물론, 언어 구사력은 좀, 예. 한국어 발화 능력은 좀 약한데, 생각은 되게 잘해요. 그래서 좀, 음, 그렇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도 나중에 똑같이 쓰지 않을까. 응, 매년 써왔으니까. 작년에는 톡으로 줬을걸? 왜냐면 줄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린 10월에 종강하잖아. 그래서 매번 고민이야. 여기 와서부터는 10월에 종강을 하니까 언제 줘야 하나 싶기도 하고, 수능 한 달 전인데 종강하는 때가 맞잖아. 그러니까 좀 애매하더라고 주기가. 그냥 편지를 주기가. 그래서 좀 네, 고민입니다 늘상. 아무튼 네, 아무튼 요거 좀 볼까요? 5분 남았어. 씨. 오늘 즐거웠죠 그래도? 음. 근데 아버지가 계약한 거 다시 와요. 그렇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응. 지우가? 그리고 서연이도 임서연. 아, 응. 아, 응. 서연이는 우리 하고 나서 꽤 많이 올랐다던데 점수가. 지난 시험 어려웠잖아. 영어 못봤다. 화장실에서 만나는데 어?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 잘 보냐 물어보니까 망했다고. 늘 그래. 아 근데 잘 본 애들 다 망했대요. 늘 그래. 걔 70점대 나왔을 거야. 근데 걔가 원래 그 정도 점수대가 아니거든. 음. 그러니까 근데 이 학생들이 원래 그래. 우리 누나들이 내가 누나 3명이잖아. 한 명은 여고 아니다. 큰 누나 여고, 둘째 누나 여고, 셋째 누나는 거의 여고. 나왔거든. 거의 여고인 이유가 남자 반 여자 반이 있는데 그 해가 첫 남녀공학이 된 해라서 남자들이 안 왔어. 원래 여고였어. 어. 그래가지고 안 왔어. 별로. 그렇다 보니 이제 거의 여고, 금정여고, 동래여고, 부산사대부고 맞네. 그랬는데 어 요거 약간 특징이 좀 그래 애들이 본인이 절대 잘했다고 안 해. 남자애들은 단순하거든. 아 잘했어요. 아 좋았어요. 아 갈았어요. 이건데 여자애들은 무조건 뭘 해도 일단 못했다. 어 일단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시험 끝나면 통화를 하잖아. 통화를 할 때도 똑같아. 일단 못했다. 밑밥을 깔아 항상. 그래놓고 점수를 까면 잘 봤어. 희한해. 이상해. 좀. 아무튼 그래요. 보면은. 무튼. 오늘 많이 못 나갔는데. 근데 생각보다 생산적이었죠. 음.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잘하는 거야. 네, 그래서 딱히 숙제를 안 낼까 해요. 사실 숙제를 내고 싶은데 안 낼까 해요. 네. 숙제는 요거 좀 어려웠던 문제 다시금 한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논리구조 따져보는 거 이런 것들로 할 거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나이가 서럽다. 나 왜 이렇게 요새 무릎이 진짜 아프지? 약간 물 찬 거 같지? 무릎이? 진짜로. 야 무릎에 물 찬 거 같다 야. 무릎이 잘 안 굽혀져. 진짜 그런데 오른쪽이 왼쪽은 안 그런데 오른쪽이 그런데. 당연할까를. 그래야 되나? 아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 무튼 공부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 일단은 단어를 외우실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 좀 많이 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랑 비슷한 유희어를 보시다 보면은 이게 이런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 만들어지는 거구나가 약간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런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유희어를 좀 많이 보세요. 유희어를 보다 보면은 이런 게 붙어 있는 단어는 이런 뜻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게 조금 보여요. 아까도 photo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photosynthesis 이게 빛 합성이니까 광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확실하게 좀 잡히면 나중에 그게
다른 합성 있잖아요. 다른 합성 어떤 합성 뭐 이런 게 나올 때도 synthetic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 이게 뭔 뜻이겠다라는 게 조금 때려 맞출 수 있다를 뭐라 해야지 유추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뭐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렇지만 단어를 많이 알거나 하는 게 외국인들도 모르는 단어 되게 많아요. 수능 지문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많지만 그치만 그들도 감으로 이게 뭔 뜻인지를 알거든요. 주로 감으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아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라는 게 얼추 잡혀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아요. 네. 제시 어떻게? 제시는 내일 오시면 됩니다. 네. 내일 학원이요. 네. 못 오시나요? 근데 얘 그러면은 올 때는 셔틀이 없죠. 없어요? 아, 없죠. 그렇죠. 일찍 올 내일은 때는. 없잖아요. 네. 네. 아니면 목요일 날 일찍 오시면 돼요. 4시부터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통과를 못하면 어떡해? 제시 또 해야죠. 또 해야죠. 제가 교무실에 둘 거거든요. 교무실 제 자리에. 거기서 시험지를 들고 가서 정상 지하에서 보시면 돼요. 그럼 정상 지하에서 치고서 제출하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수업 전에 미리 좀 오세요. 네.